소방공무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방학개론 강의를 진행하는 이종호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 저희 이제 프로포셔너에 대해서 한번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포셔너는 우리가 이름을 혼합장치라고 얘기하죠. 맞습니까? 자, 근데 이 혼합장치 종류가 일단은 네 가지로 보시면 좋은데, 우리가 펌프 프로포셔너라는 게 있고, 그리고 라인 프로포셔너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사이드 프로포셔너라는 게 있고, 마지막에 갔을 때 우리가 이제 프레저라는 게 있어요. 프레저. 순서는 크게 상관은 없지만요. 일단 이 네 가지에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한 혼합장치의 특징, 그리고 얘네들에 대한 그림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아셨죠? 자, 그러면 제일 간단한 라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간단한 방식입니다. 단순한 방식. 그래서 만일 라인 프로포셔너에 대한 설명을 찾아라 라고 하면요, 여러분들은 꼭 요 말을 찾아주셔야 돼요. 벤추 상관없습니다. 벤추 상관없습니다. 영어예요. 벤투리관, 벤추리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벤추리관을 이용해서 내가 약재를 빨아들이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바로 뭐 하는 방식? 혼합하는 방식이다 라고 나와 있죠. 이름이 뭐라고? 라인 프로포셔너. 라인 프로포셔너. 자, 라인은 뭐 찾으라고요? 벤추리 찾으시면 돼요. 벤추리, 벤추리. 그럼 이 벤추리관이 뭔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다음 페이지 가보면 요 그림이 나와 있는데, 그죠? 아, 여러분들 책에는 그냥 그대로 있을 거야. 이 PPT 페이지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 가보면 얘가 이제 있는데, 여기 물이 있죠. 펌프가 있죠. 그럼 물을 쫙 하고 끌어올려요. 끌어올려서 누구하고 만나게 해야 돼요, 지금? 약재하고 만나게 해야 되죠. 그럼 이 안에다가 우리가 뭐를 설치하냐면요, 벤추리관이라는 걸 설치합니다. 이렇게 생긴 이름이 벤추리관이에요. 그럼 이 벤추리관을 어떻게 설치하냐? 여기에다가 약재 탱크를 설치하고요. 아셨죠? 자, 약재 탱크가 이제 여기에 이제 뭐가 지나가는 거야? 물이 지나가죠. 맞죠, 여러분들? 이 안에 이제 벤추리관이라는 게 설치가 되는데, 얘를 확대해 보면 이렇게 생겼다라는 거예요. 자, 물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물이 싹 지나가요. 근데 이 물에 여러분들 차이가 생기는 게 뭐냐면, 여기는 광경이 지금 넓고요, 이만해요. 여기는 광경이 어때요? 좁죠. 되게 좁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일단 뭐가 나타나냐면 얘가 나타나요. 그죠? 여기는 유속이 작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속도가 작은 거예요. 여기는 유속이 빠르죠. 그러니까 뭐만 생각해 보시면 되냐면요. 아니, 여러분들 우리 수도꼭지 같은 거 있잖아. 또는 이제 호스 같은 거. 내가 만일 정원에 막 물을 줘요. 물을 주는데 물이 이렇게 졸졸졸졸 나오는 거야. 내가 이거를 멀리 가게 하고 싶어요. 물을 좀 빨리 나가게 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어? 내가 앞에 주둥이를 잡으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주둥이를 잡게 되면 천천히 나오던 물이 어떻게 돼요? 조금 더 빠르고 멀리 나가죠. 아, 맞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기서는 유속이 빨라진다고요. 이렇게 좁았을 때. 그럼 물의 유속이 여기서 빨라져요. 그럼 순간적으로 유속이 빨라지면 그 부분의 압력에 저압이 형성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물이 빠르게 훅 하고 지나가면 이 뒤쪽 남아있는 부분의 압력은 이미 훅 하고 지나가니까 얘가 벼버리잖아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뭐가 형성이 돼요? 저압이 형성이 돼요. 그래서 여기 부분에 저압이 형성이 된다. 그럼 저압이 형성됐어요. 자, 약재 탱크 입장에서는 얘가 존재하고 있거든요. 평상시에 항상 대기압이라는 게 존재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대기압 뭔지 아시죠? 대기압이라는 건 내가 받고 싶지 않아도 대기 중에서 나한테 주는 자연적인 압력. 그럼 자연적인 압력이 얘를 누르고 있기 때문에 여기 저압이 형성됐잖아요. 그럼 이 대기압에서 저압 쪽으로, 낮은 압력 쪽으로 약재가 저절로 빨리 올라가는 거야. 얘를 우리가 무슨 작용? 벤추리관의 벤추리 작용. 근데 벤추리관의 벤추리 작용이 뭐냐? 시험 문제 안 나와요, 여러분들. 아셨죠? 근데 이제 벤추리관이 이런 거다. 이게 원래 벤추리관을 배우려면요, 제가 이제 자격증 쪽을 하잖아요. 자격증 쪽을 하면은 거기에 이제 벤추리관 유량 구하기, 오리피스 유량 구하기, 막 이런 문제가 나와요.
그런 문제 소방학개론에서 나올 리가 없고, 왜냐면 그건 계산기가 없으면 못 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벤츄리관이라는 걸 우리가 유치역학적인 측면에서 계측기적인 측면에서 볼 필요는 없지만 그냥 벤츄리관이 이런 거다. 벤츄리관의 벤츄리 작용이 이런 내용이구나 라는 거 정도만 보시라는 겁니다. 제 말은. 그래서 이렇게 딱 단순하게 벤츄리관만 이용하면 이름이 뭐라고 여러분들? 라인 프로포셔널. 라인 프로포셔널. 아셨죠? 그래서 여기에 이 혼합기라는 곳에 뭐가 설치가 된다? 이렇게 벤츄리관이 설치가 되어 있는 거야. 정말 단순한 방식이고 이 방식을 이용해서 이제 끌어올린다라는 거지.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뭐가 나와요? 이제 포가 나와요. 포. 그래서 포 방출구에서 이제 뭐가 나오는 겁니까? 뭐 예를 들어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포, 그죠? 포 거품이 나오는 거죠. 거품이. 됐습니다. 자, 얘가 무슨 방식? 라인. 라인. 자, 라인 다음 뭐가 있나 또 봅시다. 프레저가 있네요. 자, 프레저의 포인트는 뭐냐? 펌프와 발포기의 중간에 설치된, 자, 펌프와 발포기가 여기에요. 포 방출구. 중간에 설치된, 여기도 벤츄리관에 벤츄리가 있네요. 라인하고 비슷하네요. 근데 얘가 추가가 되죠. 압력. 이 압력이 추가가 되는 거야. 즉, 라인에다가 얘가 추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흡입하고 혼합하는 방식이다 라고 되어 있죠. 맞죠? 그래서 밑에 가보십시오. 밑에 가보시면 그림이 또 있어요. 내가 이 그림을 왜 계속 보라고 말씀드리냐면 이거 구분하는 문제가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림으로. 그래서 여기에 지금 뭐가 있어요? 수원이 있습니다. 물. 보십니까? 물이 있고 똑같이 펌프가 끌어올려요. 끌어올리고 여기에 똑같이 벤츄리관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끌어올리는 거죠. 여러분들 저압이 형성돼서. 자,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요. 이제 잘 보실 게 뭐냐면 거기 갔을 때 여기에 내려가서 뭔가 지금 밑을 약간 들어 올리는 이런 그림이 있죠. 그래서 내가 물 있죠. 물. 그러니까 펌프로 지금 뿜어져 있는 물 일부는 나가고 일부를 내가 아래로 돌려서 다이아프램이라는 쪽으로 지금 얘가 영향을 주고 있거든요. 이 다이아프램이 뭐냐? 얇은 금속판이에요. 그러니까 얇은 금속판이니까 벤츄리관이 있으니까 당연히 약재가 위로 올라갈 거고 또 밑에서 물이 위쪽으로 힘을 주면 요 얇은 판이 밀려 올라가면서 약재가 더더욱 잘 들어가겠죠. 그쵸? 맞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얘 이름이 뭐냐면 이 압력을 준다. 압력이 영어로 프레저거든요. 그래서 이 가압수의 압력을 더 줘서 조금 더 라인보다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방식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압수의 압력이란 말이 들어가면 프레저. 됐습니까? 다음, 자, 그림이 하나 더 있어요. 제가 여기 그려놓진 않았지만 거기 책 밑에 가보면 이런 방식 있죠.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다가 그릴게요. 요것도 프레저래요. 그래서 여기 이제 혼합기 들어가 있고, 그죠? 거기 이제 탱크에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뭐 이런 표현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결국 이것도 여기에서 미는 압력에 의해서 약재가 위쪽으로 잘 빨려 올라간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두 가지가 방식이 좀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품적인 특징이 조금 다른 건데 일반적으로는 프레저는 얘로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림을.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요거 있죠. 다이아프램 달려있는 거. 아셨습니까? 네. 요 정도 체크를 좀 해주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대신에 두 개 다 프레저예요. 두 개 다 프레저다. 자, 그리고 나서 다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갔을 때 이제 무슨 방식이 나오냐면 펌프 프로포셔널 방식이 나와요. 자, 펌프입니다. 이번에는 펌프. 펌프의 흡입관과 토출관 사이의 배관에서 설치한 흡입기에 펌프에서 토출된 가압수를 보내고 농도 조정 밸브에서 조정된 포수화약제 필요량을 포수화약제 탱크에서 흡입축으로 다시 보낸다. 자, 농도 조정 밸브라는 게 나오고요. 자, 이름이 뭐라고 여러분들? 농도 조정 밸브라는 게 나오고, 그리고 이런 말이 나와요. 흡입축으로 다시 보낸다. 자, 얘를 우리가 바이패스라고 얘기합니다. 얘를 혼합하는 방식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 펌프 프로포셔널 방식은요, 여기 그림을 가보면 특이한 것들이 있으니까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물이 있죠. 그죠? 그리고 여기 뭐가 있습니까? 방출구가 있어요. 좀 멀리 있네요.
그리고 물이 나가요. 이렇게 나가요. 나가서 일부는 방출구 쪽으로 나가고 일부는 다시 돌아서 처음 쪽으로 다시 돌아오네요. 맞습니까? 우리가 얘를 뭐라고 하냐면 나갔던 걸 다시 들어오게 하는 걸 바이패스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바이패스. 그래서 이 바이패스가 되어 있고 여기 밸브가 하나 달려있는데 탱크 옆에 얘 이름이 농도 조정 밸브입니다. 이 두 개가 상당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바이패스와 농도 조정 밸브. 그래서 얘는 특징이 뭐냐면 자, 이미 나갔던 물을요 이쪽으로 돌려요. 아셨죠? 이쪽으로 돌려요. 그럼 돌려서 어디로 들어가냐면 얘하고 이제 만나러 가는 거거든요. 근데 만나러 가는데 여기에 자동으로 요 약재의 농도를 조절하는 밸브가 있어서 자동으로 농도를 맞춰줍니다. 자동으로 약재 농도를 맞춰주고 얘가 다시 나가는 거죠. 섞여서. 자, 근데 다시 누가 만나요? 그러면 펌프와 다시 만나죠. 근데 펌프 안에 뭐가 있어요? 이렇게 프로펠러가 달려있다고. 그럼 이 프로펠러가 우웅 하고 도는 거죠. 우웅 하고 돌면서 물하고 약재를 다시 한번 어떻게 할까요? 섞어주는 거야. 즉 펌프가 얘로서의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아셨죠? 그래서 이름이 뭐예요? 펌프 프로포셔너야. 펌프가 무슨 역할을 한다? 프로포셔너. 혼합을 하는 역할을 해준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다시 물을 보내요. 선생님 그러면 이쪽으로도 들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어볼 수 있겠죠. 여기에는 체크 밸브라는 게 달려요. 물이 한쪽으로만 흐를 수 있게, 이쪽으로만 흐를 수 있게. 즉 이쪽으로 물이 안 들어가는 거죠. 가요. 가서 나갈 수 있죠. 대신에 이쪽으로도 들어가는 거야. 이쪽으로 들어가서 이쪽으로 들어간 물은 조정된, 농도 조정된 약재와 만나서 다시 나와서 다시 펌프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펌프가 다시 한번 섞어서 일부 또 나가고 포로 나가고 일부는 또 다시 섞이러 가고 이런 식으로 계속 얘가 이제 반복이 되는 거야. 얘 이름이 뭐라고요? 펌프 프로포셔너. 포인트만 잘 따주시면 돼요. 그리고 그림으로 구분하실 수 있으면 되고. 네 번째, 프레저 사이드 프로포셔너. 사이드. 압력이 사이드에 하나가 더 있는데 자, 이건 뭐냐? 얘를 따로 설치하는 겁니다. 자, 무슨 펌프를 설치한대요? 압입용 펌프. 그러니까 뭐 압입용 펌프냐면 약재요. 그림을 보면 바로 이해갑니다. 물을 빨아올리는 펌프가 따로 있고 약재를 빨아올리는 펌프가 따로 있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펌프가 몇 대야? 그래서 두 대. 됐습니까? 그래서 나가주면 여기서 이제 뭐가 되는 거야? 또 포가 나가는 거죠. 됐나요? 어떻게 보면 제일 좋은 거죠, 이게. 왜냐면 펌프가 두 대니까. 그러면 지금 네 개를 냈어요, 우리가. 라인 프로포셔너 있고요. 펌프 프로포셔너 있고요. 프레저부터 쓰겠습니다. 프레저 있고, 그리고 펌프 했고, 사이드 했죠. 맞나요? 자, 라인 프로포셔너는 우리 라인 프로포셔너. 자, 라인 프로포셔너 같은 경우는 일단 얘가 있어야 돼요. 맞습니까? 프레저는 얘도 있어야 되고, 즉 라인에 가압수가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리고 펌프 프로포셔너는 뭐냐면 펌프 프로포셔너 농도 조정 밸브라는 게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흡입식으로 다시 보냄 바이패스에 대한 기능도 있어야 되고. 그죠? 자, 사이드 프로포셔너는 펌프가 별도로 있는 거죠. 그죠? 약재 펌프가 별도로 있더라. 그래서 이렇게 4개가 있습니다. 4개. 이 4개에 대한 특징 잘 잡아두시고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이제 마지막에. 자, 요것도 혼합장치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걸 압축 공기포 소화 설비에 사용하는 앤데 아직은 시험 문제가 나온 적이 없죠. 압축 공기포 소화 설비에서는 이런 압축 공기포 믹싱 챔버 방식이라는 걸 쓰는데요. 일반적인 방식하고 아예 다른 방식이에요.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들은 대부분 여기 물이 있으면 여기 약재가 있었죠.
그래서 얘가 따로 만나서 혼합이 돼서 방출구를 통해 포가 나가는 거라 그랬죠? 이게 일반적인 방식이고. 자, 근데 압축공기포 소화 설비에서 쓰는 이 압축공기포 믹싱 챔버 방식이라는 건 뭐냐면 압축된 공기나 질소를 일정한 비율로 혼합하는 방식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포, 그죠? 그리고 여기 물, 공기, 그러니까 이게 약재죠, 약재. 포약재와 물과 공기를 미리 다 섞어줘요. 미리 믹싱 챔버라는 데서 섞어주고 바로 포가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바로. 그러니까 얘가 이제 안 좋은 게 뭐냐면 물 따로, 약재 따로, 또 여기 수용액 따로 해서 방출구까지 가서 마지막에 공기와 만나서 나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손실이 너무 크대요. 이게 갈 때, 물이 갈 때, 약재가 갈 때, 또 수용액이 갈 때 손실이 클 수밖에 없대요. 그래서 이거를 한쪽에 그냥 몰아서 섞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포가 유실률이라는 게 조금 작고, 그리고 안쪽에 흘러가는 어떤 물이라던가 또는 약재 손실도 좀 작고, 그러니까 우리가 견뎌줘야 되는, 우리가 이제 감당해야 되는 위험 요소가 조금 작아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CAF 나오는데 한 번도 아직은 시험제가 나온 적이 없어요. 아셨죠? 근데 압축공기포 소화설비라는 곳에서는 이렇게 압축공기포 믹싱 챔버 방식이라는 걸 통해서 포를 만들더라 라는 것 정도 잘 정리를 해주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포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자, 포소화 설비에서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토출관에 압입기를 설치하고 압입용 펌프, 약재 압입용 펌프 끝났네요. 약재 압입용 펌프가 하나가 더 달렸다 그랬잖아요. 그럼 얘는 뭐라 그랬어 내가? 사이드 어디 있어요? 4번. 너무 쉽다, 그죠? 두 번째, 포소약재 혼합 방식 중 펌프와 발포기 중간에 설치된 벤추리관의 벤추리 작용. 맞습니까? 자, 의하여 포소약재를 흡입 혼합하는 방식은 그랬죠? 이거 뭐예요? 라인. 됐나요? 오케이. 정답 몇 번 그래서? 1번이죠, 그죠? 1번으로 가져가 주시면 되겠죠. 됐습니다. 자, 이런 것도 같이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3번 보겠습니다. 포혼합장치 중 펌프 프로포셔너 방식에 해당하는 것은 그랬어요. 자, 요거 무슨 방식입니까? 지금 뭐 보이는 게 없죠? 그죠? 가장 간단한 방식이죠. 펌프가 2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다이아프램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맞잖아요. 농도 조정 밸브가 있는 것도 아니고, 바이패스 그림도 없고, 그죠? 라인. 두 번째. 자, 이게 뭐예요? 이게 시험제 나왔던 그림입니다. 뭐예요? 펌프죠. 왜요? 여기가 보면 농도 조정 있고, 바이패스 있고, 끝났네. 3번. 요건 뭡니까? 다이아프램 있네요. 다이아프램 있으니까 요거는 뭐예요? 프레저죠. 프레저. 4번. 자, 약재 탱크에 펌프가 따로 있죠? 뭐예요? 펌프, 프레저, 사이드 프로포셔너. 됐습니다. 다음. 포소화 설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팽창비란 최종 발생한 수용액 최적을 원래 포 최적으로 나눈 값을 얘기한다. 원래 수용액 최적을 포체적으로 나눈 값을 얘기한다. 이거 맞습니까? 누가 봐도 잘못됐죠? 포체적을 뭘로 나누는 거예요? 수용액으로. 그죠? 이게 옳은 거죠. 그러니까 정답이 1번이에요. 벌써. 옳지 않은 거 찾아라 라고 했기 때문에. 2번. 연성계란 대기압 이상의 압력과 대기압 이하. 국소란 직접 화점. 오케이. 프레저 사이드 프로포셔널한 우리가 약재 압입용 펌프를 따로 설치하는 거라 그랬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틀린 건 몇 번이다? 1번이다. 됐나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하면 저희가 수계소화 설비에 대한 제가 설명을 마쳤고요. 자, 이제 챕터 8에 가보면 뭐가 나와요? 이제 가스계가 나와요. 가스계. 그러니까 이 가스계 소화 설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단 이산화탄소부터 시작해서 할론, 할로겐, 불활성,
마지막에 뭐까지? 분말까지. 맞습니까? 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할 겁니다. 가스계 소화 설비. 그럼 이 중에서 우리는 얘를 보는 거죠, 요거. 근데 어차피 시험 문제는 이 뒤에 건 설비에선 안 나와요. 지금 설비잖아, 우리가. 설비는 얘밖에 안 나와요. 아셨죠? 한론, 뭐, 안 나오겠죠, 더더욱. 왜냐면 한론은 더 이상 생산이 안 되니까. 나오면 뭐 이쪽 나올 수는 있겠죠. 근데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릴 거고, 메인은 이산화탄소예요. 그럼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CO2 소화 약제를 설비로 그냥 가지고 온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가보면 설비 개요 및 구성 요소.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는 질식과 뭐요? 냉각. 소화를 목적으로 이산화탄소를 고압 용기에 저장을 한다. 그러니까 고압 용기에 저장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기체였던 애를 다 뭐 시켜서 저장한다 그랬죠? 액체. 액화하기 위해서. 즉, 이 액화를 위해선 조건이 고압, 저온, 맞습니까? 네, 이렇게 된다 그랬죠. 그래서 화재 시 수동 조작 및 자동 기동에 의해 배관을 통해 화점에 이산화탄소 가스를 분사하여 소화하는 설비를 얘기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 잘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보통 대기 중에는 산소가 21%를 차지하고 있지만 내가 얘를 15% 이하로 감소를 시키면 더 이상 불이 나지 않는다. 요걸 이용한 거다. 또한 불연성 가스에는 CO2, 질소, 아르곤, 프레온 등이 있으나 비교적 값이 저렴하고 기화 팽창률이 큰 액화 CO2를 소화약제로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실제로 사용하는 게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라는 게 있다라는 거죠. 현장에 가보면. 맞나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CO2 소화 약제를 이용한 소화 설비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일단 핵심 부품들을 조금 보셔야 돼요. 자, 여기 감지기 동그라미. 거기 구성 요소 오른쪽에 있는 걸 제가 이쪽으로 왼쪽에 있는 그림에다가 제가 표현을 해드릴게요. 감지기. 그리고 헤드 있죠? 헤드 동그라미. 사이렌 있고요. 방출 표시등, 수동 조작함 이런 게 있어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수계 소화 설비, 우리가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스프링클러하고는 조금 다른 점이 많아서 제가 몇 가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동그라미 한번 쳐보십시오. 그리고 여기 제어반, 뭐 화재 표시반 이런 데가 있네요. 그리고 아래에 가보니까 야, 여기 기동용기라는 게 있어요. 이게 진짜 중요한 애거든요. 기동용기. 이 안에 질소가스가 들어있대요. 네, 그리고 여기에 저장용기가 있고요. 이 저장용기는 약제를 저장한 용기, CO2를 저장한 용기. 여긴 질소가 들어있는 거고요. 여기는 CO2가 들어가 있는 거고. 그죠? 그리고 쭉 왔을 때 여기에 압력 스위치가 또 달리네요. 맞나요? 네, 이런 것들을 좀 잘 보셔야 되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그림이요. 이게 CO2 소화 설비에 가스 압력식 기동에 대한 그림이거든요. 가스 압력식. 그래서 얘가 왜 이름이 가스 압력식인지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말로 설명드릴게요. 자, 만일 여기 방호구역 1번 있죠. 여기에 불이 나요. 와, 불났다. 그러면 먼저 뭐가 동작하냐면 얘가 동작할 거야. 누구요? 감지기. 근데 제가 앞에서 감지기는 가스계 쪽에서 무슨 회로 방식으로 설치가 된다 그랬죠? 그렇죠. 교차회로. 자, 교차회로 감지기가 동작을 해요. 제일 처음. 얘가 동작을 해서 이쪽으로 신호가 들어가는 거야. 어디로? 수동 조작함으로. 또는 내가 사람이 먼저 발견을 해서 야, 불났다. 수동 조작함을 눌러요. 아셨죠? 그러면 화재 신호가 어디로 들어가냐면 여기로 들어갈 거예요. 야, 방호구역 1번에서 뭐 났어? 화재 났어. 그럼 제어반에 신호가 들어간과 동시에 얘가 울립니다. 사이렌. 사이렌. 일단 말로 한번 들어보세요. 그럼 사이렌이 울리고 얘 입장에서는 이제 사람들이 피난을 할 거니까 이제 설비를 동작을 시켜야겠죠. 그죠? 이쪽으로 갈게요. 얘를 동작을 시킨대요. 근데 이게 이름이 기동용기예요. 기동용기. 기동용기 안에는 5리터짜리 조그만 용기가 이렇게 들어있는데 이 안에 질소가스가 들어있어요. 질소가스가 들어있고 여기에
SV라는 애가 들어있거든요. 얘 이름이 솔레노이드 밸브예요. 아셨죠? 그래서 여기에 화재 신호가 들어오면, 제어반에서 제가 화재 신호 들어온다 그랬죠? 그럼 여기 솔레노이드 밸브의 끝에 뾰족한 침이 달려요. 그러니까 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뾰족한 이렇게 침이 달리는데, 이게 화재 신호가 안 들어왔을 땐 이게 숨어 있다가 화재 신호가 들어왔어요. 그럼 얘가 총이 격발되듯이 툭 하고 튀어나와요. 바깥쪽으로 툭. 그럼 이 뾰족한 게 요 용기 있죠? 얘를 개방을 시켜줍니다. 그냥 찢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용기 뚜껑을 열어준다, 개방을 시킨다, 찢어준다. 그럼 찢어지면 얘가 이제 나가는 거죠. 무슨 가스? 질소가스. 그래서 여기 안에 저장돼 있던 질소가스가 동관을 타고 나갑니다. 동관을 타고 나가요. 가서 누구를 열어주냐면 얘네를 열어줘요. 저장용기. 저장용기를 터트려줘요. 요 압력이. 가스압이. 또 이 가스압이 하는 역할이 하나가 더, 얘를 열어줘요. 선택 밸브. 요 밸브를 열어놔요, 얘가. 여긴 안 열렸죠? 여기만 열어놔요. 선택 밸브를. 그러면 보세요. 내가 지금 질소가스가 가서 얘네를 이제 터트려주는 거거든요. 얘 압력에 의해서. 그러면 얘네들이 터지는 거야, 지금. 화살표가 이쪽으로 돼 있으니까 이쪽으로는 가스가 안 들어가는 거고, 이렇게 얘네들이 터지는 거야, 이만큼이. 그럼 이 안에 있던 가스가 다 어디로 모이냐면 집합관이라는 걸로 모여요. 집합관. 집합관이라는 곳으로 모여서 요 가스들이 어디로 나가는 거냐. 이쪽으로는 안 나가죠. 선택 밸브가 안 열렸으니까. 안 나가죠? 여기 아까 얘가 열어놨죠? 갔는데 여기서 또 압력 스위치가 동작하네요. 그죠? 가스 압력에 의해서 압력 스위치가 동작하고 가스는 나가게 되는 거죠. 맞나요? 그럼 이 압력 스위치가 동작하면 그때 얘가 들어와요. 이 방출 표시등은 좀 있으면 안쪽에 가스가 나갈 거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 안에 들어오지 말아라 라는 걸 표시해주는 등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봤을 땐 안 보여요. 근데 바깥쪽 복도에서 여기 사무실을 봤을 때 그 상단에 보이는 거야. 이 약재가 방출되고 있으니까 사람들 들어가지 말아라. 약재 방출 중. 위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 안에 사람이 못 들어가게. 왜냐하면 좀 있으면 가스가 나가는 거니까. 지금 가스가 여기까지 나갔으니까. 좀 있으면 가스가 도착하는 거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더 이상 그 안에 들어가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이 가스가 사람한테 위험하니까요. 그죠?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부품들이, 핵심 부품들이 방금 제가 얘기했던 것들이에요. 뭐 사이렌, 감지기, 헤드, 방출 표시등, 수동 조작함, 제어반, 저장용기, 기동용기, 선택 밸브, 압력 스위치 등등등등. 맞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에 제가 이런 식으로 구성 요소를 넣어 놓은 거야. 맞죠? 그럼 제가 말로 설명드렸으니까, 자, 그럼 구성 요소를 하나하나 볼게요. 자, 저장용기가 있대요. 저장용기. 그리고 또 무슨 용기가 있대요? 기동용기가 있대요. 자, 저장용기는 말 그대로 CO2 가스가 들어있는 용기입니다. 이런 용기들. 이게 여러분들 LPG 가스통 아시죠? LPG 가스통이 회색으로 돼가지고 약간 이렇게 뚱뚱하잖아요. 그 뚱뚱한 게 아니고 얘는 약간 위로 길어요. 그래서 이 안에 약재가 들어있는데 이게 한 68리터 정도? 그리고 안에 약재가 한 45kg 정도 들어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게 이제 CO2 저장용기고요. 얘 이름이 뭐냐면, 이거 보세요. 얘 이름이 기동용기, 기동용기. 그래서 이 안에 뭐가 들어가요? 질소가스. 그래서 질소가스가 5리터짜리 용기에 들어가 있어요. 5리터 이상 되는 용기에. 그리고 또 여기에 충전 압력이 6메가파스칼. 이런 것들 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옆에 보이십니까? 이 빨강색, 얘가 솔레노이드 밸브라는 애예요. 그러니까 이게요, 여러분들, 우리 프리액션 밸브 열어주는 것도 이름이 솔레노이드 밸브였죠? 얘도 이름이 솔레노이드 밸브예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뾰족한 침이 이렇게 숨어 있다가 화재 신호, 이게 전기선이거든요. 이 전기선에 이제 전기 신호가 들어오면, 화재 냈다라는 신호가 들어오면 이게 툭 하고 튀어나오면서 얘를 찢어주면서 이 금색 관, 동관이라는 걸 타고 이제 질소가스가 새어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가스계 동작의 시작은 얘예요.
이 질소가스의 압력에 의해서 선택 밸브도 열리는 거고 저장 용기도 열리는 거고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얘 이름을 우리가 가스 압력식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있다고. 이 질소가스 압력에 의해서 설비 전체가 동작이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네. 그래서 오른쪽에 구성 요소 거기 그림 옆에 1번, 2번 요거고요. 제어반과 화재 표시반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 보십시오. 선택 밸브. 이게 선택 밸브인데 이 선택 밸브는 뭐를 선택하는 밸브냐면요. 방호 구역을 선택하는 밸브입니다. 즉 내가 1번에 쏠지, 1강의실에 쏠지, 2강의실에 쏠지, 3강의실에 쏠지, 4강의실에 쏠지 선택 밸브라는 걸 통해서 방호 구역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택 밸브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5번 배관. 배관이 있고요. 배관은 그냥 우리 가스가 지나다니는 배관. 그리고 헤드도 스프링클러랑은 조금 다르게 생겼죠. 헤드가. 당연한 거고 감지기. 요거는 우리가 무슨 회로? 교차회로. 음향 경보장치. 사이렌. 됐죠? 그리고 집합관. 요거는 이제 가스가 모이는 곳이고 소화약제 가스 방출 중. 요게 방출 표시등. 그래서 이건 내가 보는 게 아니고 바깥쪽에서 다른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게. 어차피 그 실내에 있는 사람은 불이 났다라는 걸 아니까 이미 도망을 갔을 건데 그 바깥쪽에 있던 사람은 안쪽의 상황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들어오지 못하게 얘를 설치를 해줘라. 자, 다음 저희 이제 자동 폐쇄 장치라는 게 달리는데요. 얘는 뭐냐면 여러분들 얘가 가스잖아요. 그죠? 그러면 가스가 나가는 순간 이 안에 있는 창문이나 또는 문이 활짝 열려 있으면 좋을 게 하나도 없겠죠. 맞잖아요, 여러분들. 아니 그러면 이게 만일 예를 들어 열려 있다라고 한다면 가스가 나왔을 때 바깥쪽으로 새어나갈 위험이 너무 큰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다가 뭐를 설치한대요? 자동 폐쇄 장치를 설치한대요. 자동으로 어떻게 할 수 있게? 모든 문, 창문을 닫아줄 수 있게. 아셨죠? 그래서 자동 폐쇄 장치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개념도 이따가 또 나오니까 제가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럼 동작 순서 보겠습니다. 동작 순서. 자, 여기 가스 압력식 기준으로 해서 제가 동작 순서를 넣어놨습니다. 근데 어차피 타 가스계도 대부분 가스 압력을 쓰기 때문에 이거 그대로 가져가시면 되는데 화재가 발생합니다. 아까 제가 말로 설명드렸던 거 텍스트로 볼게요. 그러면 교차회로 감지기가 작동을 하거나 또는 이게 SVP가 아니고요. 여러분들 이거 죄송합니다. 이거 RM으로 바꿔주십시오. RM. 또는 수동 조작 장치. 얘를 우리가 가스계 쪽은 SVP는 준비작동식 수동 기동 장치고요. RM이라고 얘기하거든요. RM. 수동 조작함이 작동을 하면 맞습니까? 그러면 이제 신호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때 사이렌이 경보가 된대요. 사이렌 경보. 제어반에 화재 신호가 들어가는 거죠. 자, 근데 여기 가보십시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자, 뭐 동작? 타이머 동작. 자, 이 타이머라는 게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만일 화재 신호가 들어갔어요. 그럼 화재 신호가 들어가면은 이제 누구를 열어줘야 되냐면 기동 용기가 열려야 그 기동 용기 안에 있던 질소가스가 바깥쪽으로 나와서 모든 설비를 동작시킬 수 있다 그랬죠. 그 압력에 의해서. 근데 이게 정말 순간적으로 신호가 넘어간단 말이야. 그럼 기동 용기 격발 팍 하고 그 다음 그 이후로는 정말 빠르게 진행이 돼요. 근데 이게 또 너무 빠르게 진행이 되다 보면 방금 불 났는데 1분도 안 돼서 만일 가스가 나온다? 그러면 사람들이 도망갈 시간이 없는 거야. 왜냐면 가스가 뿌려질 때 그 시간에 아무도 없어야 되거든요. 맞잖아요. 왜냐면 뿌려지게 되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니까 그거에 의해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까. 질식이나 동상. 맞죠? 그래서 어떻게 해라? 타이머라는 걸 설치하는 거예요. 이거를 관리자가 뭐 예를 들어 1분, 2분 이런 식으로 알아서 세팅하는 거예요. 세팅을 해두면 1분 뒤에 기동 용기가 터지는 거야. 또 2분으로 세팅했으면 2분 뒤에 기동 용기가 터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얘가 터지게 되면 결국은 이 솔레노이드 밸브가 작동을 하게 되면 얘가 개방이 된다고요. 그럼 이 질소가스 압력에 의해서 저장 용기가 열리고 선택 밸브가 열리고 그리고 약재가 방출되면 이게 CO2 약재가 방출이 되면 그 CO2 약재 압력이 또 누구를 닫아주냐면 개구부를 미리 다 닫아줘요. 아셨죠? 저장 용기 압력으로 닫아주는 거야. 저장 용기 가스 압력으로 개구부를 닫아줘요.
질소가스 압력이 닫아주는 게 아니야. 요 기동용기가 개방이 됐다고 얘는 딱 얘 두 개만 하는 거야. 저장용기와 선택 밸브만 열어주고 저장용기에서 나온 이산화탄소가 개구부를 어떻게 해준다고요? 촥촥촥촥촥촥 닫아준다고. 됐습니까? 네. 됐습니다. 자, 그렇게 되는 거고 자동 폐쇄가 되는 거고 압력 스위치가 제가 작동한다 그랬죠? 마지막에 갔을 때. 그리고 방출 표시 등이 점등이 되더라. 약재 방출. 됐나요? 네, 이런 것도 같이 좀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 순서, 이거를 조금 여러분들이 암기를 좀 해주셔야 돼. 이 흐름을 아셔야 된다고. 아셨죠? 다시 자 빠르게 보세요. 그림을 보면서 방금 멘트를 봤으니까 감지기에 화재 신호가 들어가요. 또는 수동으로 조작합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 신호가 이쪽으로 들어갈 거라고요. 그럼 제어방에 신호가 들어간과 동시에 사이렌 울릴 거고 여기 타이머라는 게 설치가 돼서 타이머에 의해 약간 딜레이가 됐다가 뭐 1분이면 1분, 2분이면 2분 신호가 들어갈 거라고요. 그럼 기동용기 안에 들어있던 질소가스 용기, 이 용기를 열어주는 밸브 이름이 솔레노이드 밸브인데 숨어있다가 팍 개방돼요. 그럼 질소가스 압력에 의해서 선택 밸브 열리고 저장용기 열리고 저장용기 나가면서 압력 스위치 동작시키면 방출 표시 등 들어오고 헤드로 방사가 되고. 됐습니까? 네, 이런 순서. 이거를 머릿속에 계속 가지고 가십시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동작 순서를 알면 여러분들은 이 구성 요소도 그냥 그대로 가져가는 거야. 그리고 동작 순서 자체도 시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 제가 요거 하나 넣어놨는데 개구부 자동 폐쇄 장치는 제가 CO2 약재의 압력으로 닫힌다 그랬죠. 얘를 이용해서 얘를 닫아주는데 이게 전기식이 또 있어요. 그럼 그거는 뭐냐면 이 가스 압력을 이용하는 게 아니고 화재 신호가 들어가잖아요. 제어반에 화재 신호가 들어가면 그때 동시에 전기의 어떤 신호로 인해서 전기 신호가 가면 그때 자동 폐쇄가 되는 것도 있대요. 근데 이 전기식보다는 우리가 가스 압력식 정도로 가스 압력식 위주로 조금 정리를 해 가시면 좋습니다. 됐죠? 네, 요거 잘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다. 됐나요? 오케이. 네. 자, 다음 가보면 이제 용어의 정의입니다. 전역 방출 방식 그리고 국소 방출 방식 나와 있죠? 그럼 이거는 아까 우리가 포소화 설비에서 봤던 거하고 똑같아요. 요거 구분해서 알고 계시고 전역이 뭐고 국소가 뭔지. 호스릴, 소화수 또는 소화약재 저장용기 등의 호스릴을 이용해서 사람들이 직접 가서 뿌리는 방식이다 라고 나와 있고요. 충전비, 소화약재 저장용기의 최적과 용적 그리고 안에 들어있는 킬로그램 얘의 비율을 얘기한대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 여기 아까 저장용기가 이렇게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저장용기가 68리터에 45kg다 라고 하면은 이 용기의 충전비는 68을 45로 나눠주는 거야. 45로. 그럼 얘가 몇이 나오냐면 1.5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맞습니까? 얘를 우리가 충전비라고 얘기한대요. 이 용기에 리터당 킬로그램이 얼마나 충전이 됐는지 그 부피 최적당 약재가 안에 얼마나 차 있는지를 충전비. 네, 요거는 요 공식 정도 보십시오. 최적을 중량으로 나눈다. 자, 신부화재란 목재 또는 섬유리와 같은 고체 가연물에서 발생하는 화재 형태로 가연물 내부에서 연소하는 화재다. 신부는 깊을 심자. 그러니까 이 가연물 내부에서 연소하는 화재는 조금 끄기가 힘들겠죠. 불꽃도 잘 보이지 않고 안쪽까지 파들어가서, 그죠? 타고 들어가서 불이 나는 거기 때문에. 다만 표면 화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표면에서 나는 화재래요. 교차회로 방식 정의 한번 읽어보시고요. 앞에서 했던 교차회로 방식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방화문, 방호구역, 소화설비의 소화범위 내에 포함된 영역, 방화문, 요거 60분 플러스 60분, 30분 있다 그랬죠. 그렇죠? 방호구역, 자 그리고 선택 밸브, 둘 이상의 방호구역 또는 방호 대상물을 선택하는 밸브. 자 그리고 11번, 12번 설계 농도는 안전율을 곱한 거고 소화 농도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이게 앞에서 제가 요 공식 알려드렸잖아요. 100.
이때 농도를 우리가 무슨 농도라고 얘기하냐면요. 소화 농도라고 얘기하고, 맞죠? 요거는 그냥 이론적으로 계산한 농도고, 근데 이거 가지고 불 못 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20% 안전율이라는 걸 가산한다 그랬죠? 그래서 얘 이름이 무슨 농도예요? 그렇지. 설계 농도. 됐죠? 네, 그래서 이런 개념들 같이 좀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설계 농도와 소화 농도는 완전 다른 개념이다. 그래서 조금 더 안전율을 고려한 게 설계 농도. 이론적으로 그냥 딱 필요한 농도가 소화 농도. 호실일 정의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핵심 구성품의 기능 및 역할이라는 게 나와 있는데 요거는 조금 쉬었다가 제가 뒤쪽에 CO2 마무리하고 문제 풀고 그리고 가스기 한번 마무리 한번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네, 이번 시간도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